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화요일입니다. 또 7월달이 시작이 됐죠. 올해 하반기 같이 한번 힘차게 시작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초심 다지면서 꾸준하게 한번 또 성장해 보도록 하시죠.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자체 2019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급 쇼크를 예고하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경우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죠. 또한 지금 현재 약 95% 정도는 채굴이 이미 완료가 됐다. 이 블록 보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채굴 회사들도 비트코인의 양을 크게 모으기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중순부터 좀 공격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한 1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이제 콜드 월렛으로 옮겨졌다. 그만큼 기관의 매집, 고래의 매집, 홀딩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있던 물량을 본인의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압력이 약화된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보유량이 감소했다라는 말 자체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높은 관심, 고래들의 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래들 기관들 뿐만 아니라 숏텀 홀더와 롱텀 홀더들의 이 서플라이 레이시오를 이루어 보더라도 지금 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수준의 파란색 그래프가 높게 치솟은 거 보이시죠? 이 주요 기관에서 롱텀 보유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의 매도 압력은 줄어들고 강한 홀딩 신호를 시사한다라는 거. 그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은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지금 꾸준히 본인의 개인 지갑에 쟁여두는 과정을 올해 상반기 꾸준하게 좀 그렇게 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기관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클 셀러, MSTR 스트래티지 역시 11주 연속 비트코인 매수를 시사해 오면서 누적 평가이익이 218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하네요. 역시나 MSTR 역시 4월 중순서부터 마이클 셀러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그 주황색 점을 꾸준히 찍어 왔었죠. 얼마 전에 마이클 셀러 트위터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주황색 점을 찍을 때마다 purchases, 구매를 시사하면서 그들은 오르든 떨어지든 조정을 받든 말든 꾸준히 이렇게 DCA를 해왔다. 그 기관들 역시 바닥을 완전히 모르고 고점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모아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 또한 벤치마킹 하자라고 늘 강조를 드렸죠. 이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이 컬러 자체가 주황색이기 때문에 그가 항상 이런 주황점을 찍으면서 분할 매수를 해왔다라는 거, 누적 수익률이 벌써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또한 XRP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꾸준하게 모으고 계시죠? 저 또한 올해 상반기는 매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축적할 때고요. 그 한 달 정도, 5주, 길면 6주 정도를 위해서 그 광란의 시기, 파티의 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약 4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코인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 과열 지표를 확인하면 그때는 우리가 좀 탐욕을 절제하자. 지금 아직까지는 대중들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달 너무 중요한 이정표들이 많이 나열돼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일단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 한번 좀 긍정적으로 고대해 봤으면 좋겠네요.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와 같은 현물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스팟 ETF 누적 패턴에서 105만 6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증가됐다라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지난 3달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누적 패턴에서 흥미로운 경향이 강조됐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이 이끌고 있는 GBTC 빼고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순자산 AUM이죠. Asset Under Management 자체가 4월 달에 93만 개 정도에서 현재는 105만 6천 개 정도로 이렇게 증가했다.
즉 다시 말해 롱텀 홀더들 MSTR 같은 나스닥 상장 회사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하는 운용사들도 지금 꾸준하게 추가적으로 쟁여놓고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시장 선두주자는 블랙록의 IBIT 현물 ETF가 이끌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블랙록 제품에 포커싱 되고 있다. 스스로도 매우 싸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다 보니까 현물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블랙록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방금 언급드린 IBIT 같은 경우 거의 7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와 BNI 멜론을 통해서 수탁하면서 운용하고 있다라는 거, 현물을 그대로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로서 그 운용사들이 쟁여놓은 비트코인 수량 120만 개가 넘어갔고요. 1등 블랙록, 2등이 바로 역시 피델리티고요. 3등이 그레이스케일, 그들끼리 손바꿈하면서 블랙록과 피델리티 쪽으로 자금을 몰아줬죠. 아무쪼록 뭐 아크인베스트라든지 쭉쭉쭉 뭐 비트와이즈, 반예크, 발키리 등등 그 유명한 자산 운용사들이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다. 아무쪼록 공급 쇼크가 곧 올 수가 있다라는 이 여러 가지 입체적인 패턴을 미루어 봤을 때 조만간 비트코인 가격 역시 조금 더 상방으로 트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XRP 좀 가볼까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요즘에 뭐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트윗을 날리면서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XRP를 투자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죠. 본인은 XRP 프로젝트에 1000%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까지 마친 사람이잖아요. 또 50세가 넘은 사람인데 과거에 팔에 타투를 새겼었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아무쪼록 이렇게 50세가 넘고 하버드 MBA에서 석사과정까지 하신 분이 팔에 타투를 새긴 것은 신중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XRP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헌신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다. 2023년 7월이었죠. 그 약식 판결이 나왔을 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팔에 문신이 공개가 됐었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 이제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트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을 내렸었죠. 젊을 때 한 타투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타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50세가 넘은 나이에 본인 팔에 이렇게 XRP와 관련된 타투를 새겼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2023년 9월 정도에 공개가 됐었죠. 이런 XRP를 상징하는 이 X자 이렇게 보이시죠? X자와 이렇게 지구와 뭔가 이렇게 토성과 같은 이런 천문학을 상징하는 타투를 새기면서 본인이 트위터에 이렇게 나 지금 타투까지 새겼다. 이 중대 발표는 굉장히 우리 리플 투자자로서 축하받을 일이다. 뭐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팔에 타투까지 새겼었는데 다시 한번 그 타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리플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 100%가 넘는 1000% 확신을 보여주고 있구나. 앞으로 XRP 저는 비전 매우 밝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XRP도 뭐 CME 그룹의 선물 상장까지 되면서 기관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지고 있죠.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이 세 가지가 매우 빠르게 좀 블랙록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외에 도지코인, 카르다노, 폴카닷, H바, 헤데라죠. 아발란체, 스위, 트론까지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지금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90%가 넘는 포션을 보여주는 곳들은 다 이 그레이스켈에서 신청을 했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헤데라의 화살표를 쳐놨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사관학교 라이브에서 H바죠. 헤데라 해시그래프에 대한 집중 분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뭐 아직까지 뭐 비트와이즈다, 해시데스다, 프랭클린 템플턴이다, 카나디 캐피탈이다 등등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블랙록에서 좀 신청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지만 가격적인 부분도 좀 펌핑이 있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여유롭게 좀 기다려주세요. 결국에는 이제 이번 달 자체가 클리어리티 법안이라든지 지니어스 액트와 같은 규제권 안에 들어오면서 리플과 SEC의 소송도 이제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리플 원장 엑셀 레저가 웜홀과 파트너십을 가졌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발란체, 수이, 솔라나까지 보이고 있네요. 아무쪼록 RWA 할 수 있는 부분에 플랫폼, 시크릿타이즈와 상호 운용성을 가져가는 웜홀과 리플 원장의 손을 잡았다라는 거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웜홀과의 통합으로써 이제는 리플 원장이 멀티체인 상호 운용성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35개 이상의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면서 금융시장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머지않아서 엑셀 레저 EVM 사이드체인에 대한 그 메인넷 자체가 아마 이 방송을 나갈 때쯤이면 조만간으로 해서 메인넷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엑셀라 재단의 AXL이 또 활용이 되고 있죠. EVM 사이드체인 메인넷이 활성화가 된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더리움, 솔라나, 코스모스, 수이 등등 엑셀라를 통해서 70개 이상의 블록체인과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이 친구가 전통 금융권과 연결되게끔 RWA 섹터에 더더욱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탈라이즈 리서치에 따랐을 때 올해 5월 초 정도에 누적 블록 수가 100만 개가 넘었었고 트랜잭션 수도 70만 건, 등록 계정 수도 1만 6천 개가 넘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미 파일럿 테스트는 끝났고요. 이제 메인넷이 나올 시기가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라는 거, 엑셀라 기술이 적용된 점과 우리 얼마 전에 엑셀라의 뒷배도 한번 공부했었죠?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리플과 웜홀과의 파트너십, 엑셀라와의 파트너십, 얼마 전에 특별 수업에서 공부한 레인지와의 파트너십까지 생각해 본다면 규제의 명확성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CTO가 말한 것처럼 리플 원장 이제 토큰화 자산의 폭발적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 상품, 국채 같은 경우는 또 온도 파이낸스와도 손잡고 있죠. 대규모 토크나이제이션을 지원할 준비 완전히 완료가 끝났다라는 거. 과거에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로 등재가 됐다라는 문서가 또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과거의 문서를 봤을 때 코인베스터 공동 투자자로서 여기 보니까 구글이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 여러 가지 은행권들 그리고 빅테크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역시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에비던스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 리플 초기 투자자 리스트 공부할 때 SBI 홀딩스다, 태국 시암은행, CME 그룹, 여기 또 스탠다드 차타드 있었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엑센추어, 산탄데르, 시게이츠 테크놀로지, 구글 벤처스, 앤드리슨 호로이치 등등 여러가지 자산운용사들도 있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골드만삭스의 뒷배를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대계 자본의 뿌리 세력들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록, 뱅가드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 연준의 뿌리, JP모건과 같은 달러의 주인장들의 뿌리와 이 친구들의 뿌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도 주시죠. 타임님 근데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블록체인 개발해가지고 은행권에 쓰면 어떡해요? R3의 코다 플랫폼이 은행권에 쓰이면 어떡해요? 공부를 해보신다면 이 친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꾸준히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본인의 목표 수량 모아가셨으면 좋겠고요. 7월달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이 한번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